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제가 컴퓨터 관련 영상 말고도 가끔 카메라 관련 영상도 올리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재작년 말에 구입한 이 D500이라는 니콘의 DSLR을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편리하게 찍기 위해서 G85, 파나소닉에서 나온 G85라는 카메라를 또 구입을 했거든요. 미러리스 카메라를. 그런데 G85를 구입을 하고 나니까 이 D500을 잘 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D85 자체도 사진 화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영상에서는 D500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무게와 부피가 상당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G85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예 니콘 마운트 바디를 다 처분을 하고 마이크로 포 서즈, 그러니까 G85가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 포 서즈로 전부 이동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걸 주저하게 만들었던 거는 G85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사 속도나 AF 성능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이 D500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림푸스에서 나온 EM1 마크2라는 바디가 있어요. 그 바디가 예전에 나왔던 EM1의 후속작으로 나온 바디인데 걔의 성능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D500보다 더 뛰어난 점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연사 속도라든지 영상 기능 같은 것들은 D500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AF 성능은 이제 제가 물론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AF 성능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이 G85를 처분을 하고 이 D500도 처분을 하고 EM1 마크2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한 바디로 합치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렌즈를 이게 둘 다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미러리스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EM1 마크2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개봉을 해보고요. 제 첫인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를 이제 쭉 사용을 하면서 G85와의 동영상 기능 비교. 왜냐하면 G85는 주로 동영상용으로 제가 구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D500이랑 한번 고속 연사라든지 AF 성능 같은 그런 사진적인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얘를 개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구입한 패키지는 1240 2.8 프로 고정 줌 렌즈랑 같이 패키지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예전에 OMD EM1 마크 1을, 그러니까 이거의 전작이죠. 메인 카메라로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1240 렌즈 자체도 제가 상당히 괜찮게 썼던 렌즈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같이 구입을 했어요. 물론 이제 패키지로 구입을 했으니까 여기 지금 물려있는 1235 줌 렌즈는 판매를 하게 되겠죠, 곧. 자, 일단 패키지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얘를 그 올림푸스 삼성동에 있는 올림푸스 브랜드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고요. 아마 바디 자체는 온라인 상에서 아직 구입을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올림푸스 자체 그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면 약간 더 할인 혜택이 있어요. 자, 일단 보증서, 보증서가 있고요. 렌즈 패키지이기 때문에 조금 박스가 일반 패키지보다 좀 더 커요. 자, 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아마도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필요 없고요. 열어놓고, 자, 바디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 자, 바디 좀 이따 볼게요. 구성품부터 먼저 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아마도 1240 프로 줌 렌즈일 것 같은데요. 124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올림푸스의 프로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 버튼이 있는 후드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얘가 1240 프로 줌 렌즈입니다. 2.8 고정 줌 렌즈라서 실내에서나 약간 저조도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화질도 상당히 좋고요. 자, 얘는 일단 이렇게 해서 옆에다 놓을게요.
나중에 혹시나 팔게 되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포장 비닐들은 잘 다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살 때는 부서질 때까지 써야지라고 구입을 하는데 꼭 중고로 팔게 되더라고요. 자, 이 뒤에 있는 이제 내용물들을 볼게요. 얘는 번들 플래시네요. 번들 플래시. 번들 플래시는 저는 잘 사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넣어 놓겠습니다. 잠깐만. 번들 플래시가 예전 EM1 오리지널 때보다 더 좋아졌네요. 멋있어졌네요. 바운스를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0도로 하시고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바운스를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다시 넣어놓고, 이거는 아마도 번들 플래시를 갖고 다닐 때 사용할 파우치 같고요. 자, 전원 이제 배터리 충전 케이블. 자, 배터리. 자, 이번에 그 EM1 마크 2로 가면서 배터리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용량이 무려 1720mAh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G85의 기본 배터리가 있어요. G85의 기본 배터리랑 비교하면 크기가 상당히 크죠. G85 기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얘가 용량이 1200, 얘는 1700, 거의 1.5배에 가까운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본체 그립 자체도 좀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배터리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이따가 써보겠죠. 배터리를, 자, 충전을 잠시나마 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자. 이거는 본체에 연결하기 위한 USB 케이블인데 USB Type-C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카메라다 보니까 USB Type-C를 선택을 했네요. 좋아요. 물론 얘를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지 USB 리더기를 사용하진 않아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이거 아마 그 HDMI 케이블 같은 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스트랩. 자, 그리고 스트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트랩 사용 안 하니까 다시 넣고요. 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시 넣겠습니다. 여기는 이 렌즈 뒤쪽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렌즈 뒤쪽에는 아마 파우치일 것 같은데, 자, 렌즈를 보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할 때 가방 같은 데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얘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케이블은 워낙 많으니까 충전 케이블로 다시 넣어놓고요. 자, 좋아요. 자, 됐고요. 한번 이제 본체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 여기에 보호 비닐이 붙어 있네요. 셔터 아닌데 이거 뭐지? 후면 다이얼이 긁히지 말라고. 자, 그럼 얘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집어넣고. 자, OMD EM1 마크 2 본체입니다. 자, 보시면은 얘도 상당히 그냥 전통적인 DSLR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렌즈를 마운트할 수 있는 마운트. 얘는 이제 마이크로 포 서즈 규격이기 때문에 파나소닉 렌즈랑도 호환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나소닉 루믹스 20mm 1.7 렌즈 이런 거를 얘를 여기다가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서로 호환이 돼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올림푸스 바디랑 파나소닉 렌즈를 섞거나 아니면 파나소닉 바디랑 올림푸스 렌즈를 섞었을 때 이제 몇 가지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파나소닉의 DFD 초점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렌즈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반대로 또 뭐 올림푸스의 싱크 IS 같은 경우,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죠. 파나소닉도 그
듀얼 IS라고 렌즈 손떨방이랑 바디 손떨방이랑 같이 작동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 바디에서는 올림푸스 렌즈만 가능해 하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 바디에서는 파나소닉 렌즈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바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앞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렌즈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릴리즈 버튼이 있고, 여기 두 버튼은 아마 심도 미리 보기나 그런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쪽을 살펴볼게요. 위쪽을 살펴보면, 자, 전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 셔터 릴리즈, 녹화 버튼인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아마 펑션 2니까 다양한 펑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그림 봤을 때는 아마 이 커브를 조정을 해서 섀도우나 하이라이트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드 다이얼이 있거든요. 올림푸스 기종 같은 경우는 모드 다이얼에 가운데 이렇게 락 버튼이 있어서 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토글이에요, 토글. 락 버튼 풀렸다가 다시 눌러놓으면 얘가 안 돌아가게, 그러니까 실수로 이 돌아가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얘가 충분히 빡빡해서 락 버튼이 꼭 필요하진 않고요. 어쨌거나 있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전원이 이쪽에 있어요. 올림푸스 기종이 조금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한 손으로 전원을 켤 수가 없어요. 전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드라이브 모드나 HDR 버튼, 그 다음에 AF 버튼, 여기에 펑션 버튼이 하나 더 있고요. AF 에어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특이한 게 있거든요. 여기 1하고 2라고 돼 있죠. 이 설정을 아예 두 개를 다른 설정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사용해서 빠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EM1 사용할 때는 하나는 그 싱글 초점으로 놓고 하나는 추적 초점으로 놓고 썼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정을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AEL, AFL 버튼이 있고요. 뭐 인포 버튼, 여기에 방향 패드랑 OK 버튼, 메뉴, 플레이, 지우기. 자,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자, G85랑 마찬가지로 얘도 360도, 18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스위블 액정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M1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액정이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이렇게 앞에서도 볼 수 있는 액정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 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 올림푸스 바디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에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EM1 마크2나 아니면 그 전에 나온 기종 중에서도 EM5 마크2 이런 것들은 이런 완전 스위블 액정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충 뒤엔 다 봤죠. 여기에 이제 라이브 뷰를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대충 다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삼각대 마운트, 요거는 아마 그 세로 그립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입을 하셔가지고 정품 등록을 하시면 세로 그립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구입을 결정하게 된 것도 그 이벤트의 탓도 좀 큽니다. 자, 여기 배터리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 배터리를 여기다가 딱 넣으려 하고 완전 네, 완전 너블너블 넉넉합니다. 자, 한번 여기 충전하다 마른 배터리를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닫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오른쪽을 보면 슬롯이 SD 카드 슬롯이 듀얼 슬롯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프로 사진 찍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양쪽에다가 같은 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백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동시에 양쪽에다 저장되게. 그런 경우에 이제 한쪽 카드가 만약에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중요한 이벤트 촬영 같은 거를 날리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듀얼 SD 카드 슬롯이 장착된 최초의 마이크로 포 서스 카메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슬롯은 UHS-2 규격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속 연사 같은 걸 사용했을 때 버퍼를 빠르게 비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UHS-2 카드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올림푸스에서 이번에 상당히 영상에도 신경 썼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HDMI 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USB 아까 말씀드렸듯이 USB 타입C 커넥터 거꾸로 껴도 되는 거 있죠. 요새 새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자, 마이크 단자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 단자가, 헤드폰 단자가 생겼어요. 이거는 G85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거든요.
GH4를 제외하고는 헤드폰 단자가 달린 기종이 없었는데 EM1 마크2는 헤드폰 단자가 달려있어요. 헤드폰 단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촬영을 하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녹음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영상을 찍다가 다 찍고 나서 보니까 마이크가 살짝 빠져가지고 녹음이 하나도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끔 제 영상 중에서 마이크 음질이 안 좋은 그런 영상들은 이제 녹음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카메라 내장 마이크를 사용을 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헤드폰 단자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헤드폰 단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한번 렌즈를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40 프로 렌즈를 장착을 할게요. 렌즈 구경이 얼만큼이지? 62mm짜리 필터도 사야겠네요. 자, 전원을 켜기 위해서는 이게 안 좋은 점이 한 가지예요. 왼손이 필요해요. 오른손으로 갖고 얘를 어떻게 기계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손이 상당히 커서 가능하긴 한데 이게 좀 불안하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상태에서 킬 수가 없어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거든요. 자, 켰습니다. 카드가 없대요. 자, 지금 매뉴얼 모드이기 때문에 앞에 걸로 조리개 값을 바꿀 수 있고 뒤에 걸로 셔터 스피드를 바꿀 수가 있네요. 자. 상당히 AF 속도는 빠른 거를 제가 확인을 미리 했어요. 자, 이렇게 젖혀가지고 서로 보고 셀카를 찍을 수도 있겠죠. 올림푸스 기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얼굴 인식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안에 얼굴이 찍히면 이렇게 얼굴을 네모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올림푸스 마찬가지로 얘도 터치 스크린으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EM은 마크2를 샀으니까 한번 연사를 보여드려야죠. 연사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오케이. 기본 설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속 연사로 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와우, 지금 몇 소리 있는 거지? 메뉴 메뉴가 바뀌었네요. 상당히 예전 올림푸스 메뉴는 얘보다는 조금 정신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있다. 고속연사 속도 15 지금 15로 되어 있네요. 초당 15장 찍을 수 있습니다. 기계 셔터로 기계 셔터를 사용을 하면 초당 15장을 찍을 수가 있고요. 거의 동영상이죠.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엽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이시나요? 전자 셔터를 사용하면 초당 60장을 찍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AF는 안 되거든요. 이제 추적 AF는 안 되는데 첫 장에서 AF가 이제 고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전자 셔터를 사용하면 초당 60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완전 동영상, 로우 동영상이라고 보셔야죠. 로우 동영상. 리뷰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한번 카드를 넣고 찍어서 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찍히나? 얘가 UHS 원 카드니까 버퍼링은 좀 있긴 할 거예요. 자, 어디 보지? 설정을 좀 볼게요. 로우. 자, 여기다가 제 손가락을 막 휘저으면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초당 60장입니다. 뭐야? 근데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카드에 라이트 하고 있는 중에는 리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도 라이트 하고 있죠. 지금 몇 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장 찍지 않았을까요? 2초 정도 찍은 것 같은데 UHS2 카드를 확실히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86장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초당 60장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초당 60장까지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활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수박을 망치로 깬다든지, 그런 걸 왜 찍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자, EM1 마크2 개봉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한번 얘를 이제 앞으로 이제 G85랑 D500을 처분하기 전에, 아무래도 처분해야겠죠. 제가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 다 유지할 만큼 돈은 없고, 처분하기 전에 각자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하나 드릴게요. 1240 렌즈의 팁 중에 하나가 이 후드가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 버튼이 눌리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이쪽이 눌리잖아요. 이쪽보단 이쪽이 눌리기 쉽겠죠, 아무래도. 이쪽이 눌리면 얘가 쑥 빠져요. 근데 한 가지 힌트, 얘를 이제 돌려가지고 이 올림푸스 후드 모델명이 아니고 차이나가 위로 이렇게 끼시면 이쪽을 눌렀을 때 얘가 안 빠집니다. 이쪽을 눌러야지만 빠져요. 근데 이쪽은 여기가 그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눌리지 않죠. 가방이나 뭐 이렇게 메고 다닐 때.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드리던 힌트인데, 1240 렌즈 후드는 이렇게 차이나가 위로 이렇게 장착하시면 좀 더 분실하는 거를, 분실이 아니고 낙하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같이 구입한 렌즈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걔들을 개봉하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앞으로 이제 이 EM1 마크2랑 G85의 영상 기능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500하고 이 EM1 마크2의 연사 속도는 당연히 얘가 빠르죠. 근데 이제 연사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진을 건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초점 성능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고요. 앞으로 EM1 마크2 성능 리뷰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